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석정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영국 여자랑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발음이 오마이갓이 아니라 오마이갓 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됐던 발음이 아무튼 조금 영국스러워야 되지 않았을까 뭐 사연이 있겠죠. 석정은 이야기의 매듭을 풀어가는 인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여와의 오라버니 조성우가 등장하기까지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겠죠. 석정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자기 얘기겠죠. 조선사내와 영국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연모라고 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에 빗댄 걸 보면 석정은 영국 여인을 연모하고 사랑해서 아마도 15년 같이 살지 않았을까요? 그 석정이 뜬금없이 한양에 들어온 겁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재산 때문에 또 오랜만에 부모님이 보고도 싶어서 아니면 뭐 작가가 썼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석정의 등장이 좌의정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석정은 모양새가 썩 부유해 보이지 않았죠. 자신이 자신도 알지 못하게 결혼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럼 유부남이 되는 건데 빨리 피하거나 도망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도망을 안 갑니다. 집에 무슨 볼 일이 있는 걸까요? 석정의 대사들을 통해서 한번 뇌피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와의 인신매매 의미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좌의정의 실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조금 더 흑화한 좌의정의 시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석정은 왜 왔을까요? 석정이 좌판을 벌이고 있을 때 강필직 부하들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그때 석정은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숨길 의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좌의정 아들이라는 걸 말하는데 그건 한양에 돌아와서 어떻든 어머니나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석정이 좌판을 벌이죠. 너무 초라합니다.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죠. 물론 장사치라고 하니까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살았던 거니까 썩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석정이 청에서 크게 성공을 해서 돌아왔으면 뭐 건물을 산다든지 대형 계약을 알아보든지 뭔가 돈 좀 있는 사람 행세를 해야 될 텐데 액세서리를 파는 좌판입니다. 게다가 명도각에서는 좌판을 벌이고 여인들을 호객하기 위한 변사 노릇까지 하죠. 꽃님이에게는 선배님이라고도 합니다. 장사에 영 소질이 없었던 걸까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장사치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컷 놀면서 살았으니 그랬을 수도 있고 장사가 영 신통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럴듯하게 성공해서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왔을까요? 이건 뭐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고 창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뇌피셜을 한번 해본다면 아마도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겠죠.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 거리에서 좌판을 벌인 거겠죠. 아무튼 궁색합니다. 부모님 재산이나 유산도 있고 도움을 받고자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상황을 보려고 들어온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너무 진부해질 수 있겠네요.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강필직 부하들에게 봉변을 당할 때 정체성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겠죠. 바로 들어가기도 멋졌고 그나마 자기가 만든 액세서리라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어느 정도 비용을 마련해서 부모를 만날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는 게 익숙한 생업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명도각에서 여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에서 아주 의미 있던 말이 있죠. 나를 기어이 죽이신 건가? 라고 석정이 말을 합니다. 생각해볼수록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석정은 자신이 결혼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내가 혼인을 그랬거든요. 자신이 죽은 자식이 됐다는 것도 여인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한 말이 나를 기어이 죽이신 건가입니다. 좌의정과 석정의 갈등은 쭉 이어졌었던 거죠. 석정의 혼인과 위장된 죽음은 석정이 청으로 떠나버린 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석정이 서양 여자와 뜨거운 사이라는 걸 좌의정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걸 좌의정 집안에서는 어디도 알릴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사대부 집안 아닙니까? 그 여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좌상댁 정경 부인이 그렇게 연료문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상할이 많지 집요하게 자신의 열등감과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집착이거든요. 연료문에 대한 집착. 나를 기어이 죽이신 건가? 인자해 보이는 좌의정이 사대부에 집착하는 인물이죠. 굽히지 않고 결국 자기 뜻대로 그래서 기어이 죽였다고 하는 거죠. 석정, 너 같은 자식은 사대부 가문의 수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녀석이니 필요 없다라는 대화가 전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좌의정은 사대부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고 서양 여인을 연모하는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내쳤을 수 있습니다. 석정은 절대 그 여인을
버릴 수 없다고 대들었을 거고, 고지식하고 강했던 석지성은 그런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런 건 사대부의 자식이 될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었겠고, 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정은 집을 나왔던 게 아닐까요? 가문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금지된 서양 여자와의 사랑을 찾아간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요. 그렇다면 이건 좌이정 부부의 허울 좋은 위선으로도 연결됩니다. 아들로 인해 가문의 명예가 망신스러운 게 싫었던 거죠. 연료문이라면 그 당시에 그냥 누구나 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유독 좌이정 부인이 연료문에 매인다고 했던 것, 그건 부끄러운 자식을 대신에 채우려고 하는 보상이었습니다. 가면이었고 위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닐까요? 연료문에 유독 집착을 한다. 부끄러운 가문의 명예를 연료문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드라마 전체는 그와 대조되도록 파격적인 썸을 배치했죠. 아직 최종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양인과 윤학의 썸이나 과부인 걸 알면서 수호가 썸을 타는 거나 석정이 서양 여자와 썸을 타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이 반대가 며느리도 머슴과 사랑을 하며 도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좌이정은 자신들이 저지른 역모의 중요한 증자를 가지고 있는 조성우가 나타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여화를 볼모로 잡은 것이기도 하지만, 가문을 위한 연료문, 그것을 위한 희생양, 재물과도 같은 게 여화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인신매매를 소재로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좌이정 집안에서도 인신매매가 벌어진 겁니다. 연료문, 가문을 위한 인신매매죠. 그게 조선사회 전체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의 또 다른 인신매매, 그것이 바로 조선사회 4대부가 갖고 있었던 범죄와도 같았던 그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15년 전 원치 않은 결혼으로 팔려온 여화는 인신매매돼 그 집에서 자유의지 없이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석정 앞에 있던 여인들의 또 다른 말, 그렇게 수절하다 결국 무덤가로 내쳐지는 거잖아. 이게 바로 인신매매 아닙니까? 석정이 여화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걸 석정이 알게 되니까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온 여화가 불쌍하고, 그래서 남게 되는 거죠. 여화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 좌이정 정경 부인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좌상택 정경 부인은 아들을 통한 어느 정도의 진실을 마주치게 되고, 연료문을 위한 희생제물 같았던 여화에 대한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죠. 이판택 정경 부인이 그토록 연료문에 집착을 했던 것도 사대부의 위선이었죠. 그 며느리도 인신매매랑 다를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내운이라고 하는 오난경도 사실 시커먼 위선덩어리였죠. 늘 웃음을 머금고 인자해 보이고 충신인 그런 좌이정 석지성도 위선이 드러날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튼 석정의 대사를 통해서 여화의 인신매매까지, 사람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가치와 이념을 따라 사람들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인신매매와 같은 그런 시스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석정의 대사로 인신매매까지 의미를 유추해보면서 뇌피셜을 해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소중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